나를 왜 버렸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피를 토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았어요. 이름 없는 아이처럼 사람들 눈피하며 사랑도 못하고 가족도 없이 늘 외롭게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은주의 절규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제발 믿어다오. 그 순간 박노인은 두 무릎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은주의 발목을 덥석 붙잡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버리겠니? 45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너만 찾아 헤맸다. 경찰서, 방송국, 사설탐정. 가진 거 전부 다 팔아도 너를 못 찾았어. 내 평생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야. 노인의 울부짖음은 절망의 메아리처럼 터져 나왔고 은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동네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전세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52의 나이에 집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입자인 박노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투자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 상품의 만기까지는 아직 6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투자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답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중도 해지하시면 손실이 너무 크실 거예요. 원금의 30% 정도 손해를 보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하지만 박노인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박노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 씨, 전세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약속한 날짜가 벌써 지났는데요.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함께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로는 제대로 사정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이 사는 집은 은주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으로 은주가 3년 전에 매입했는데 이미 산지 몇십 년 된 오래된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급한 일이 있어 집을 급매했고 진이는 저렴한 가격에 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동안 박노인은 조용하고 깔끔한 세입자였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임대료 입금 확인 문자나 집 수리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실 투자금만 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지금 빼면 너무 큰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박노인도 78살의 고령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은주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박 노인은 정말 모범적인 세입자였습니다. 임대료를 밀린 적도 없고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가끔 집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도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도 있었고 박노인 자체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급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박노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화초들도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우체통이 있었고 그 옆으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안 계세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여 부르자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며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8살의 그는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니 왠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주 씨가 직접 오셨군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은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아저씨. 전세금 건으로 직접 찾아뵙고 싶어서요. 전화로는 제대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노인은 은주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작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와 작은 티테이블,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한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몇 개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서류들이 정리된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노인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노인 혼자 사는 집치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활의 흔적들이 보이긴 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임시로 머무는 곳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은주 맞은편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전세금 건인데요. 은주가 말을 꺼내자 박노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또 미루자는 이야기겠죠? 3달만 시간을 주세요. 꼭 마련해 드릴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온화해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은주 씨, 나도 사정이 있어.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고. 아저씨,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투자한 돈만 빼면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빼면 손해가 너무 커서. 그건 은주 씨 사정이고 나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아야 한다고. 박노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법무사 명함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미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계약서 사본까지 꺼내 보이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은주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전세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미 그 날짜가 지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약 만료일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소. 은주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박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으로라도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박노인은 전혀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소. 냉정한 목소리에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노인의 태도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급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은주가 다시 간청하려 했지만 박노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더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법무사 명함,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그리고 뭔가 오래된 서류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요.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 박노인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계약서 사이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는데 은주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은주가 종이를 건네려 하자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이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오래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깐 그 글씨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아, 그건. 박노인은 당황한 듯 급하게 그 종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주가 본 후였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아저씨 가족분이세요? 은주가 무심코 물어보자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요. 어쨌든 전세금은 약속된 날짜에 받아야 한다고. 박노인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은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경했던 그의 태도가 순간 흔들린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금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안 된다고 했소. 박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박노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시선이 은주의 목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은주는 평소 즐겨 차던 작은 은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액세서리였지만 은주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빛도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네, 이 목걸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목걸이에 대해 묻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거예요. 보육원? 박노인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이 목걸이가 유일하게 남은 추억이에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박노인의 반응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아저씨? 은주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박노인이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은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그녀 품에 안긴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20대 정도로 보였고 아기는 갓난아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지금 은주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디자인도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사진, 45년 전에 찍은 거요. 45년 전이요? 이 여자는 내 딸이었소.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보니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진을? 그 목걸이,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라고. 박노인의 말에 은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는 정말 특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작은 음판에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체인도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혹시 김은주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도 있어? 박노인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는 그냥 은주라고 불렀거든요. 박노인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은주의 얼굴과 번갈아 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이는 52예요. 52.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박노인이 말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진이 아니냐?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금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갑자기 무슨 진이냐는 소리인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진이냐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금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며 엉뚱한 소리를 하니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김은주예요. 진이가 아니라고요. 은주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맞아.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와 은주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시며 은주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박노인의 반응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태도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은주 쪽으로 더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봐요. 이 목걸이를 보라고. 은주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작은 집 앞마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이게 사진 속 목걸이와 지금 은주가 차고 있는 목걸이가 똑같았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디자인도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작은 음판에 새겨진 섬세한 무늬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은주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목걸이의 체인 부분도 독특한 형태였는데 그것마저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 목걸이 내가 직접 만든 거요.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5년 전에 은세공 기술을 배워서 내 아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거라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요. 그럴 리가.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목걸이가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이 목걸이의 출처를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은주가 왔을 때부터 차고 있었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이라 여러 번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이 여자는 내 아내요. 박노인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5년 전에 죽은 내 아내. 박노인은 사진 속 갓난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 진이요.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의 정체가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김은주라고요. 은주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진 속 목걸이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얼굴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나마 윤곽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 이 눈매.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를 닮았어. 분명히 닮았다고. 은주는 박노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갓난아기인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보육원에 있었던 걸까요? 아저씨, 설마 정말로. 아내는 진이를 낳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너무 약해졌지.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내가 혼자 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일을 나간 사이에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5년 전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웃 아줌마가 진이를 봐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잠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그 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소. 이웃 아줌마도 진이도. 박노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은주는 박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 아이라면
박노인은 45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보육원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버려진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버리겠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다고.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방송국에도 수없이 의뢰했어. 은주는 박노인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절망과 그리움이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목걸이만 같다고 해서. 그럼 이걸 봐요. 박노인이 갑자기 사진 뒤쪽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12일, 우리 진이 100일 사진.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1973년 5월 12일은 자신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추정한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지 않소? 박노인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다시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생년월일까지 일치하니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박노인이 사진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사진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사진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관은 우리 동네에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40년 전에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사진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죠. 은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노인의 말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 아이라면 왜 보육원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동안 그것만 궁금했다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정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은주는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이 안고 있는 갓난아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비록 얼굴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 지금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그 목걸이를 보며 은주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이 사진 속 아줌마 목걸이가 왜 내 목걸이랑 똑같지? 은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목걸이의 일치, 생년월일의 일치, 그리고 박노인의 절절한 눈물까지. 은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지낸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온 상처가 다시 아물어 올랐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은주를 괴롭혔습니다. 설마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은주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갓난아기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결코 아이를 버리고 싶어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너를 버렸다는 말,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는 말. 그 말들이 은주의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들이 거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은주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저씨, 정말로 제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순간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박노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계세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급하게 사진을 치우며 일어났습니다. 아, 옆집 김 아줌마구나. 잠깐만요. 박노인이 현관으로 나가는 동안 은주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박진희인 걸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현관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웬 손님이세요? 아, 집주인이 왔어. 전세금 이야기하러.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진이를 찾은 것 같아. 네, 정말요? 진짜로요? 김 아줌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은주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걸이가 똑같아. 생년월일도 맞고. 박노인의 목소리는 흥분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 진이 찾으신 거예요? 김 아줌마가 기뻐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분이 믿으세요? 아직은 믿지 않는 것 같아. 당연하죠.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쉽게 믿겠어요. 김 아줌마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말해 드릴게요. 그래 주겠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 김 아줌마가 박노인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아줌마는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은주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비슷하네요. 할머니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김 아줌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덕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은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 아줌마는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 닮을 수가 있나요? 김 아줌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씀 들으셨나요? 저보고 진이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우시죠? 당연해요. 김 아줌마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 박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김 아줌마는 잠시 박노인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분은 50년 가까이 딸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50년이요? 은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매일 경찰서에 가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고 방송국에 찾는 사람 프로그램 신청도 수없이 하셨어요. 전단지도 몇 천만 장씩 뿌리셨고요. 김 아줌마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박노인의 얼굴을 보니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설탐정도 여러 번 고용하셨어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셨다고요. 집도 팔고 가진 돈 다 써가면서. 그래서 지금 은주가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박노인이 왜 전세금을 그렇게 재촉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도 DNA 검사비를 모으고 계세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네요. 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급하셨던 거군요.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정을 말하지 못해서. 아저씨. 그런데 은주 씨, 혹시 어떻게 보육원에 가게 되셨는지 아세요? 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기 때부터 거기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 아줌마가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자 김 아줌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진이가 사라진 사건에는 끔찍한 진실이 있어요. 무슨 진실이요? 은주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이를 맡긴 옆집 아줌마. 그 사람이 사실은 인신매매범이었어요. 네. 은주가 충격받으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 아줌마가 동네에서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진이도 그 희생자 중 하나였던 거죠. 김 아줌마의 말에 은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도 그 나쁜 아줌마가 진이를 어디론가 팔려고 했는데 중간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매수자가 마음을 바꿨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생겨서 결국 보육원에 맡겨진 거 아닐까요? 김 아줌마의 추측을 들으며 은주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인신매매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죠.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감옥까지 찾아갔어.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찾으셨어요. 혹시라도 진이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김 아줌마가 박노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아이였다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나는 정말.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살았던 상처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살았던 상처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노인은 은주의 말을 듣고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 아줌마는 박노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김 아줌마의 격려에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진 돈을 다 잃었소. 박노인의 첫마디에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설탐정, 방송 제보, DNA 검사.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박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만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결국 제 손으로 직접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은주는 박노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당시 내 월급 3개월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지. 그 탐정은 한 달 동안 조사하더니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두 번째, 세 번째 탐정을 고용했지. 각각 몇백만 원씩. 그때는 큰 돈이었어. 할아버지,
은주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국에 의뢰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말이에요. 방송 출연료도 내고 광고비도 내고. 김아줌마가 거들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시집오고 나서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그때도 이미 딸을 찾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도 연락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다 가짜였지. 돈을 요구하거나 장난 전화뿐이었소.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문에 광고도 냈고 전단지도 수천만 장 뿌렸지. 진이의 어릴 때 사진과 함께 딸을 찾습니다라고 써서. 은주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절망적으로 노력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일을 더 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지.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고. 박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또 탐정을 고용하고 또 방송에 의뢰하고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소. 정말 대단하세요. 은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쯤에는 새로운 DNA 검사 기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옛날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박노인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검사비가 엄청났어요. 당시 내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공장에서 야근도 하고 휴일 근무도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검사를 받았지. 김 아줌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검사한 사람이 20명도 넘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을 만나면 혹시나 해서 부탁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지.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DNA 검사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은주는 박노인의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딸을 찾고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금을 재촉하신 이유도. 그래요. 또 DNA 검사를 받으려고.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나이가 많아져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진이를 찾고 싶었소. 은주는 박노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노인이 평생을 고생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아버지세요. 김아줌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매일 전단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이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진이가 내 전부였소. 그 아이 없이는 살 이유가 없었어요. 은주는 박노인의 절절한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간절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박노인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정말 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저씨. 하지만 이제 돈이 없어서 검사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전세금을 받아야 검사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박노인의 말을 듣고 은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노인이 전세금을 재촉한 이유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진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DNA 검사를 받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저씨가 전세금을 재촉하신 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은주 씨가 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꼭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박노인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확신이 서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목걸이도 똑같고 나이도 맞고. 은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진이가 아니라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은주는 박노인의 간절함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 자신이 진이라면 이 노인은 50년 만에 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전세금을 늦춰서. 아니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박노인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은주 씨가 진이라면 나는 정말.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은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노인이 전세금을 재촉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돈을 다 잃었소. 그 때문에 진희 씨한테 빨리 달라고 했었던 거요. 나는 아직도 딸을 찾는 희망만큼은 버리지 않았소. 박노인의 고백을 들으며 은주의 눈앞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세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재촉한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은주의 눈앞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단순히 돈이 급해서 전세금을 재촉한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으세요? 김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도 은주의 상태를 염려하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아니에요. 은주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박노인이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이라면 오히려 내가 미안한 거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주는 박노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김 아줌마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보육원 기록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때요?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방법이 있네요. 박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주 씨, 혹시 어느 보육원에 계셨어요? 푸른나무 보육원이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럼 거기에 가서 기록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육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죠. 은주가 결심했습니다. 은주 씨,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와 박노인은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예전 푸른나무 보육원은 지금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져서 은주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무실에서 중년의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어릴 때 여기 있었던 김은주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계셨어요? 1973년생이고요. 어릴 때부터 1973년생. 김은주 씨요? 네, 맞아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기록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은주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직접 데려오거나 관공서에서 의뢰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주 씨는 경찰서에서 의뢰된 걸로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서요? 박노인과 은주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보호 의뢰된 걸로 나와 있네요. 직원이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이 또 있어요. 보호될 때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네요. 이름이요? 네. 김은주가 아니라 박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은주와 박노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이라는 이름이 바로 박노인이 찾고 있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더 찾아볼게요. 직원이 다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경찰 보고서 사본이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문서를 보며 직원이 읽어주었습니다. 1973년 5월 12일생 신원 미상, 보호자 없음. 소지품 은재 목걸이 1점. 은주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그 목걸이가 자신과 함께 발견된 유일한 단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직원이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의 옷에서 특이한 점. 주머니 종이 쪽지에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혀 있었음. 실종신고 없음.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종신고가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보육원에 의뢰된 것 같아요. 나중에 김은주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 같고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본명이 정말 박진이었고 박노인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잠깐만요. 여기 주소가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번지 근처 골목에서 발견됨. 신고자는 청소부 김모 씨. 박노인과 진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홍제동 32번지라고요? 네, 맞아요. 집 근처잖아요. 박노인과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이가 사라진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에요. 은주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발견된 곳이 박노인의 집 근처였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당시 수사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것들. 그럼 경찰서에 가보죠. 박노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대문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대부분의 기록이 보관 기한이 지나서 폐기되었어요. 담당 경찰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미제 사건이나 실종 사건 같은 경우.
경찰관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이 있어요. 정말요? 은주와 박노인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박진의 실종 사건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박노인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같은 해에 유아보호 사건이 있는데 담당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경찰관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두 사건이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실종된 아이가 며칠 후에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일 수도. 은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며 떨렸습니다. 자신의 본명이 박진이었고 박노인이 신고한 실종 사건과 자신이 발견된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경찰 자료, 그리고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던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박노인이 50년 동안 찾아 헤맨 딸 박진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담당 경찰관이 따라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실종자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DNA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은주와 박노인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박진의 실종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 있어서 확인차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 당장도 가능해요. 국과수에 연락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박노인이 갑자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저씨. 은주가 급하게 박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박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은주가 택시를 잡아 박노인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됐어요. 의사의 설명에 은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응급처치는 했지만 환자분이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오신 것 같아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병이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은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박노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은주 씨. 박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저씨. 여기 있어요. DNA 검사 받자. 박노인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나중에 받아도 돼요. 아니야. 지금 받아야 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못 견디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주가 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박노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관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많이 위험해요. 하지만 꼭 검사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채취만 하고 가겠습니다.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는 금방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일주일이 너무 긴 시간 같았습니다.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을 때도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은주는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김아줌마도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은주 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혹시 김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은주는 애써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병원으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결과서를 펼쳐보는 순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 9% 정말이었습니다. 은주는 박노인의 친딸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박노인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검사 결과가 네, 나왔어요. 정말 제가 진이에요. 은주가 결과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진이, 박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은주예요. 이제야 왔어요. 은주가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미약하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은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고맙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노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간헐적으로 눈을 뜨며 은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깨어나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오후 11시 30분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언에 은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주가 박노인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아줌마가 달려와 은주를 위로했습니다. 은주 씨, 그래도 마지막에 만났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봤지요? 하지만 너무 짧았어요.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은주는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함께할 시간은 고작 며칠 뿐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은주가 맡았습니다. 박노인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은주만이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박노인이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마지막에라도 진희 씨를 찾으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 당일 은주는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은주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정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진이를 찾기 위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문 스크랩, 전단지, 사설 탐정 명함들. 50년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을 정리하던 중 은주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헤어질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박노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이를 찾기 위한 일기.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진이가 사라졌다. 이웃 김씨 아줌마가 병원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다. 경찰에 신고했다. 진이야, 어디 있니? 아빠가 찾을 테니까 기다려라. 김씨 아줌마가 인신매매범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이도 그 피해자일 수 있다고 한다. 가슴이 미어진다. 일기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꼭 진이를 찾을 것이다. 새로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오늘은 진이 생일이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일상이라도 차려줄 사람이 있을까?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매년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기는 50년 가까이 최근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일기장 뒤편에는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진이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진이에게 아빠는 너를 찾고 있다. 어디에 있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이야, 아빠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매일 너를 생각하며 살고 있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편지는 수백 통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받을 사람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자신에게 보내고 싶었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이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렴. 오늘은 내가 성인이 되는 날이구나. 축하한다, 우리 딸. 예쁜 신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진이야, 아빠가 이제 늙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죽기 전에 꼭 널 보고 싶다.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변함없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집 정리를 마친 후 은주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노인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주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은주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끝내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은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50여 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만났고 비록 짧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앞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은주와 박노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추억,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까지도 말이죠. 은주처럼 평생을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군가 간절히 찾고 있었던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사랑, 혈육의 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서로를 찾은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또는 이 이야기에서 받은 감동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이나 이름,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